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전력공학 2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전력공학 1편을 통해서 9번째 핵심 내용까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역시 10번째 핵심 내용 등가성간거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등가성간거리는요, 일단 기하학적 평균거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직선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에 따른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등간성간거리 D제로는 직선일 때 이런 식, 그렇죠? 여기에 D는 이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요 D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은 그냥 D가 나오는구나. 정사각형은 그냥 6의 루트에 D가 나오는구나. 여기 D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각각의 D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요 정도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일단은 가져가실 때는 이 공식을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꼭 가져가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D제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3의 루트에 하나, 둘, 세 개라 그랬으니까 D 곱하기 얘는 2D죠. 그래서 2D 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D가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D의 세제곱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2는 나올 수 없으니까 3의 2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D 제로는 세 개니까 그 다음에 D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D 세제곱은 이 루트 3 있으니까 그냥 상세가 돼서 그냥 D로 뽑혀져 나온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D0는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잘 보면은 이게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여기 대각선의 길이는 밑변과 높이가 D와 D로 같으니까 얘는 D 곱하기 루트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괜찮으시죠, 여러분? D 곱하기 루트 2. 왜냐면 피타고라스 법칙에 의해서 이쪽 이것의 길이는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 한 것과 이거의 제곱한 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면은 밑변 높이를 제곱 해볼게요. D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이곳의 길이를 예를 들어 x라고 했을 때 x의 제곱과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d 제곱이 되나요? 2d 제곱이 되니까 d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d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도 d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도 d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d 루트 2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d 루트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여섯 개니까 여섯 개를 여기 써주고 D에 얘네 두 개는 D 루트 2죠. 그러면 D 루트 2 곱하기 D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이거 풀면은요 이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주시고 여러분이 가져가실 거는 이 밑에 것보다는 위에 거를 가져가 주시면 되죠. 직선 배열일 때는 D에다가 3 루트 2를 해주면 되는구나. 3의 루트 2를 해주면 되고 정삼각형은 완전 개꿀입니다. D제로는 D라고 가시면 되고 정사각형은 어때요? 6의 루트 2 해주고 D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가성간거리는 이 정도로 해주시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뭐 직선,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삼상 삼선식의 기하학적 평균 성간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50cm고 하나는 60, 뭐 하나는 70이다 이렇게 뭐 어떤 게 나오지 않았어요. 직선, 정삼각, 정사각 하나도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 하나, 둘, 세 개구나 하고 3을 써주시고 루트에 50 곱하기 60 곱하기 70을 해주시면
기하학적 평균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직선이면 직선이라고, 정삼각이면 정삼각이라고, 정사각이면 정사각이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주시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땐 이렇게 나온 거 3개니까 3개 해주고 각각을 루트 안에서 곱해주면 된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등가성관거리는 여러분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보고 우리는 11번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째 핵심 내용, 복도체 관련 내용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복도체는요, 다도체라고도 하고요, 가공 송전선로의 한 상당 연결된 도체수가 2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특징을 보면 L 감소 C 증가, 얼마씩 20%씩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임계 전압이 상승하고요, 코로나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안정도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니까 안정도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일단 이 정도 특징만 가져가 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페란티 효과로 인해서 수전단 전압이 상승한다, 단락사고 시 흡인형이 발생한다, 요 정도까지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알아볼 내용은 코로나예요. 여러분, 코로나 복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는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공기의 절연 파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초고압의 송전계통 있잖아요. 그런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에 공기의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전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일어나면 왜 안 좋냐면 일단 전선이 부식이 돼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요, 전파 장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잡음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도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도체의 특징이 코로나 발생 억제인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코로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억제시켜야 되니까 복도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반드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복도체와 더불어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려면 가선 금구의 개량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져가 주시고 우리는 12번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공기 중에서 절연 파괴되는 전위 경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이것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직류에서는요, 30kV/cm가 되면은 공기 중에 절연 파괴가 되는 전위 경도라고 할 수 있고, 교류에서는 21kV/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류는 30, 교류는 21 이렇게 가시는 걸로 하죠. 괜찮으신가요? 자, 다시 직류는요 30이고요. 교류는요 21이에요.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오케이, 공기 중에서 절연 파괴, 직류 30, 교류 21 빡 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13번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자, 매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지 고장점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거라는 거를 준 다음에 고장점 찾는 거게 아니게 이런 거를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매거, 뭔가 고장점 찾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저는 받거든요. 그냥 뭐 의미 없이 단어만 봤을 때. 근데 이거는요, 매거는요 반드시 절연 저항 측정입니다. 그러면 절연 저항 측정은 뭘로 합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매거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절대로 고장점을 찾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코로나 발생해서 전선이 부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선이 부식의 어떤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전선 부식의 요인. 이거는요, 주로 어떤 것이 되냐면 오존, 여러분 오존, 대기 중에 분포하는 오존. 그래서 이거는 오존에 의해서 전선이 부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코로나 과정에서 오존이나 산화질소가 수분과 합쳐져서 어떤 전선의 부식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 난 그거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선의 부식 나오면 오존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잡고 가는 거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알아보고 우리는 14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공식을 써왔어요. 이거는요, 코로나 임계 전압에 대한 식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거 딱 처음 보시면은 야, 이거 어떻게 외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적용을 하고 뒤끝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코로나 임계 전압에 관련된 거는 어떤 계산을 해라 이런 것보단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는 여러분이 일단 암기를 해주시고, 자,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시면 여기 M0라는 것은 전선 표면 계수예요. 그 다음에 M1은 뭐냐면 얘는 날씨 계수예요. 날씨 계수. 뭐 기상 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델타, 이 녀석은요 상대 공기 밀도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스몰 d 있잖아요. 소문자 d, 얘는요 전선의 직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선의 직경.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체크한 요 네 가지 안에서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R과 D는 뭐냐면 얘는 뭐 전선의 반지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우리 아까 했던 전선, 등가, 성간거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가급적 코로나 임계전압은 요 네 가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외워주시는 걸로 하고, 이 식은 여러분이 꼭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임계전압 제가 툭 찌르면 여러분은 툭 하고 뱉어내야 돼요. 24.3,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 각각의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15번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크식인데요. 피크식 이것도 식이 너무 여러분께 죄송한데 좀 길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돼요. 뭐 이거 유도 과정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것도 각각 의미하는 게 일단 뭔지 말씀드려보면 얘는요 똑같아요. 얘랑 상대 공기 밀도가 되겠죠. 얘는 상대 공기 밀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 뭐가 있나 보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얘 성간거리, 등가 성간거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 소문자 D는요 전선의 직경, 이게 되겠죠. 전선의 지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선의 지름 혹은 전선의 직경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임계전압도 여기 보이네요. 익숙하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E는 얘는 안 했으니까 이건 써볼게요. 이건 뭐냐면 얘는 그거예요. 전선에 걸리는 대지전압, 대지전압이라고 쓰겠습니다. 대지, 이게 한 선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선당. 근데 얘는 전선에 걸리는 대지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보고 F는 우리 잘 다시피 주파수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주파수라고 해주시고 이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만 알면 얘와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데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문제고 땡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복잡하시더라도 이것과 이거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 10번만 써보시면 10번 써보시면 이거 무조건 여러분 거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상대 공기 밀도라 그랬잖아요. 얘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온도분의 기압이에요. 온도분의 기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다 상대 공기 밀도가 되겠다. 온도분의 기압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외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외울 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험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부정적인 게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꼭 가져가 주시고 시험에서 야 이거 피크식 바로 이거 떠올려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에 대한 식을 여러분 전력공학에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 외울 게 많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외울 게 많아요. 지금은 제가 단도체만 가져온 거고요. 복도체까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주시고 뭐 3상 1회선일 경우 정전 용량까지도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기초를 잡는 단계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알아가는 걸로 하고 가장 기초적인 L과 C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요 L과 요 C가 가장 일단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L이라는 것은 0.05 더하기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미리알리 퍼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도체일 경우 L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단도체일 경우 C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로그 10의 R분의 D 분의 0.02413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까지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고 그나마 좀 잘 나오는 게 L에서 대지를 귀로로 한다라는 문구가 보이잖아요. 문제에서 대지를 귀로로 하는 L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공식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1 플러스 2ln 분의 다시 1 플러스 2ln R분의 2h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7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거 이거 이렇게 하나, 두 개.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셨다면 그 다음은 이제 대지를 기로로 하는 것까지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도체 L에서도 복도체가 있고요. C에서도 복도체가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이질감이 들 정도로 공식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뭐 소도체, 복도체 선로에서 뭐 소도체 지름, 소도체 사이의 간격 뭐 이런 걸로 이제 식을 좀 바꾸는 건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것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 푸시면서 알아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지를 기로로 하는 거 이것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꼭 가져가 주시고 C에서도 삼상 1회선인 경우 대지 정전 용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간혹가다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문제 만나면 그때 학습해 주시는 걸로 하죠. 아 여러분 오늘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지금 이 14, 15, 16이 전부 다 외울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울 게 많다라는 것은 즉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응용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이것만 알면 이 식만 알면 여러분은 문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핵심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여러분 편에 서서 응원하는 정기는 빠지지기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